족솜구나 신수경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사암침법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원인치료요법이 되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학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신의 기운을 중시 여겼습니다. 신의 기운으로 인간이 살아가며 신의 기운으로 자식을 낳고 신의 기운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대사전을 인용해 보면 선천지정이라, 달리 선천직이라고도 일컫는다. 신에 있는 생식의 정, 생식기능, 성장, 발육, 노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후천지정에 상대되는 말이다. 옛 의학서에서 선천지정은 신이 저장한다고 했다. 후천지정, 달리 수곡지정이라고도 부른다. 음식물을 소화하여 흡수한 정미로운 영양물질을 말한다. 몸의 성장, 발육과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물질이다. 상세 해설 안 합니다. 그냥 읽어드립니다. 신의 양, 달리 원양, 진양, 진화, 명문지화라고도 일컫는다. 신의 양기를 말한다. 신의 생리적 기능의 동력으로 되며 생명활동에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옛 의학서에 신은 정, 즉 선천지정과 후천지정을 간직하고 있는데, 신양의 온양을 받아야 몸의 각 조직들과 기관들을 자양하는 기능과 생식 기능을 할 수 있고, 비위는 신양의 온양을 받아야 음식물을 소화하여 정미로운 물질을 온몸에 공급하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음에 상대되는 말이다. 신음, 달리 원음, 진음, 신수, 진수라고도 부른다. 신의 음기, 신의 음액, 신정을 말한다. 신양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 옛 의학서에 신음이 충실하면 심혈, 간혈, 폐음을 자양하지만 허하면 신양이 상대적으로 성해지고 심하면 상화가 망동하여 허열 증상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신양에 상대되는 말이다. 한국 전통 지식 포털에 신어증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어증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특히 누가? 제도권 한의사나 대체의학자, 제야침쟁이들이 신어증. 제가 우리 공식 카페, 나는 침쟁이다 카페에 글도 올렸었습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침구학 세미나가 있어서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강원도 인제, 근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지. 거기에서 한의원 하시는 원장님이 한 노인네를 모시고 왔어요. 두 가지 목적으로 그 노인네는 그 한의사를 따라온 거예요. 하나는 중국에서 이빨을 싸게 해놓을 수 있다. 이빨 싸게 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싸게 이빨 치료. 또 하나는 그분이 어깨와 허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그 한의사는 그가 엄청난 고객이거든요. 그 동네에서 행사기나 하는 갑부이면서 좀 유지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침구학 세미나에 중국 침구계의 서열 3위에 해당되는 고명하신 교수님의 강의가 있다고 해서 그분께 자기의 환자를 모시고 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유명한 의사, 한의사든 서의사든, 그런데 어느 세미나를 하는데요, 청중 중에 누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분의 전문 분야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명하신 의사는, 교수님은 양의사든 서의사든 그 사람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리 오세요, 내가 침 놔드릴게 하면 이거 모질입니다. 모질이. 어쨌든 그 환자가 앞에 나오니까
몇 가지 물어봐요. 그리고 팔을 휘둘러 보게 하고 그리고 진맥을 하더니 한국에 가게 되면 서희 정밀 진단을 받으시오. 아마도 척추 협착증이나 척추 디스크 증세가 염려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미 한국에서 서희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모시고 갔어요? 네, 자기가 치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아주 큰 고객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그가 치료받고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분이 그 강원도 인제에서 진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노 의사는 침 한 방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에 돌아왔는데 노인네 실망이지 뭐. 노인네가 잔뜩 실망한 얼굴이야. 그리고 그를 모시고 온 분은 더욱더 송구할 뿐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잠깐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로비에 잠깐 모여주세요. 그리고서는 아니 강원도 산골에서 저 멀리에서 오신 노인분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내로라 하는 침구학자들인데 아니 이분 한 분을 못 도와드립니까? 이분의 증을 같이 토론해 봅시다. 저는 미리 이분의 증을 확인했어요. 사실은 하룻밤을 같이 잤거든요, 이분하고. 그래서 제 방에 일단 전부 모이게 하고 그리고 노인분을 각각 진단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말이 신어증이다. 왜? 배시약 말랐고 노인네고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어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한 분이 미국에서 오신 한 침구학자 한 분이 말하길 고목나무에 싹 틉니까? 그래서 그를 모시고 온 분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신음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한약 처방을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시 동의하는 거예요. 이분의 의견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신어증이라고 봅니다. 선생님은요? 나도 신어증이라고 보네. 선생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이분 신허증 아닙니다. 신허증이라 하면 일단 연력이 부족해야 신허증입니다. 길게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 주장만 했어요. 연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신허증이다. 그리고 이분은 폐허증이다. 왜? 이분은 어제 혈처가 푹 꺼져 있고 사암진법 진단에서는 어제 혈처가 푹 꺼져 있는 것을 폐허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허리도 허리지만 어깨가 너무너무 아픈데 팔을 뒤로 돌려보라고 하게 되면 중부혈처가 끊어질 듯 아프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팔을 뒤로 돌리지도 못하지 않느냐. 기육세포의 체액성 면역력으로서의 습이 부족해서 생긴 증이다. 그러면서 일단 여러분 저는 이분에게 사암진법에서 말하는 폐정격을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놓으세요.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자석으로 폐정격을 양쪽에 놓았어요. 폐정격을. 그러면서 노인네에게 말했죠. 영감님, 지금 아픈 게 10개라고 저와 약속합시다.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걸 10개라고 가정하시자고요. 그러면 10분 후에, 20분 후에, 30분 후에 제가 체크하면서 여쭤볼 거예요. 우선 허리 아픈 것 지금 10개인데 10분 후, 20분 후, 30분 후 3번에 나누어서 물어볼 테니까 통증이 10개 그대로인지 서너 개라도 줄었는지 아니면 제가 판단 잘못했으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신허증이라면 10개 중에 한두 개라도 감소되는 게 아니라 통증이 15개, 20개로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말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왜 신허증이 아니고 폐허증이냐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10분이 지났어요. 영감님 일어나세요. 팔을 돌려보세요. 팔이 이렇게 안 됐던 것이 이렇게밖에 안 된 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 어깨 통증 10개 중에 9개 없어졌는데요.
9개 없어졌대. 네, 허리는요. 10개 중에 한 7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분 후, 30분 후 하나도 고통을 못 느낀다. 폐허증, 신허증의 차이가 뭡니까? 폐허증은 폐각 내에 열력이 증가한 상태, 신허증은 열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신허증 보세요. 지나친 과로나 성생활, 오랜 병으로 인해 신의 전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는 병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열력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 내용만 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열력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열력이 적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의 기운은 막연하게 선천지정이요, 후천지정이요, 우리 몸의 생명력이다. 아무리 말해본들 소용없어요. 증거를 대라. 근거 중심주의적으로 논하라. 우리 방송은 그러한 방송입니다. 여기 왜 족소문화 신수경을 오행상 수에 배속을 했고,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소음군화라고 하는 열력으로 비유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고인들은 무엇을 보고, 이제 이 메커니즘은 수십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시죠? 보세요. 우리 몸에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것은 생명력의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우리 몸에 체액을 조절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작용, 체액 조절 작용이고, 또 하나는 열력 증강입니다. 체액 조절과 함께 우리 몸의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혈압 상승이란 무엇입니까? 열력입니다. 열력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에요. 자,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죠? 네, 일반적으로 TCM으로 대변되는 채침, 그 채침은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통증을 멎게 한다, 잊게 한다. 엄밀히 말하면 아스피린이나 아이부프로펜을 복용했을 때 콕스1, 콕스2에 가시를 넣어서 아키돈산이 요철이 딱 맞도록 해서 통증을 느끼는 그 시스템을 잠깐 속이는 거잖아요. 그것과 어쩌면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암침은 여기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시스템을. 간에서 엔지오텐시노진을 방출하면 레날, 즉 의학적인 용어로 신장, 레날에서는 레닌이라고 하는 단백분해 효소를 방출합니다. 그로 인해 엔지오텐신 1이 되지요. 그것으로 간은 전신의 근육을, 수축 팽창력을 주관하게 됩니다.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의 생명력의 현상은 시스템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허파에서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줄여서 ACE라고 하는 효소를 혈액에 방출하므로 엔지오텐신 1을 엔지오텐신 2로 바꿉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스티뮬레이트,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이 증폭이 되죠. 그로 인해 전신의 체액 조절과 혈압 조절력이 발휘됩니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부조화가 나서 혈압이 상승되었거나 혈압이 낮거나 체액 저류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또는 체액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쇼크로 쓰러지거나 할 때에 사암침에서는 신정격, 폐정격, 간정격 등등으로 치료합니다. 시스템적 문제는 시스템적 요법으로밖에 터치 못하거든요. 이게 사암침이에요. 여기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을 보세요. 내분비 시스템은 흉선, 갑상선, 부신, 췌장, 고환, 난소 등등에서
내분비 호르몬을 분비함으로 우리 몸에 또 다른 연력을 제공을 해요. 자, 신장이 고전에서는 자식 생산력을 담당한다. 남자의 청력과 여자의 생산력을 담당한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신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부신에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인들은 즉 부신이 남녀의 생식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신장 위에 꼭 갈 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내분비 호르몬 계통의 컨덕터가 부신이거든요. 오케스트라의 콘덕터와 같은 역할을, 즉 내분비 호르몬의 총지휘 역할을 부신이 하거든요. 그리고 부신은 전신의 연력 제공을 위한 ATP 생산력을 또 주관하거든요. 아데노신 3인산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이토콘드리아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하나는 우리 몸의 발전소란 말이에요. 발전소. 전기 공급이 돼야 냉장고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여기 조명도 켜죠.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 그러한 에너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져요. 그곳에서 아데노신 3인산을 합성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세포 호흡력을 주관하죠, 마이토콘드리아는. 그런데 ATP 생산은 부신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부신에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즉 부신과 레나를 합쳐서 그냥 신이라고 합시다. 신에서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간도 일조를 하고요. 또 스플린도 일조를 해요. 그러나 역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아데노신 3인산을 만드는, ATP를 만드는 그 과정도 부신이 지휘해요. 콘덕터예요. 그래서 남녀의 생식 능력을 신이 담당한다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근거 중심주의적으로, 의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보고 12경맥의 에너지들을 보아야 합니다. 족성군화 신수경의 신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의 체액을 조절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진음, 원음으로서, 진액으로서의 신수는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지휘하는 호르몬, 내분비 호르몬 계통, 그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족소음군화 신수경의 소음군화를 명문지화 또는 명문군화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죽을 때는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력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세포단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를테면요, 여러분들 가끔 영화 보시면, 영화 보시면 어떤 영화에서는 미국 전역에,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밝히던 전기 불빛이 갑자기 딱 암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척 이렇게 단계별로 어둠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죽을 때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력이 중지돼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전기 불빛이 먼저 꺼집니다. 꺼지고 그것이 전 우리 몸의 세포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작용하기 때문에 세포들이 점차적으로 기능을 잃어요. 그리고 마침내 심장이 정지되죠. 그리고 조금 후 또는 몇 시간 후 뇌파 역시 정지됩니다. 사람이 죽는 건 마이토콘드리아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력의 원천 ATP, 그것도 동의학에서 말한 진음, 원음, 진액이에요. 근거 중심주의적으로 인체를 보자. 삼진법은 그 부침의 현상을 보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요법입니다. 그런데요, 삼치법 알고 보면 매우 쉬운 요법이에요. 엄청 쉬운 요법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왜? 그것은요, 절대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채침하시는 분들 중에 제 침쟁이들은요, 우리나라에 하늘이 내린 상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삼침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세계 최고의 침수를 구사하는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삼침법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 배워야 되는데, 채침에서는 자칭, 자타칭 내가 1인자인데 새로 배우면 여기서는 하수잖아요. 하수에서 고수로 올라가기까지 과정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고수들이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논문, 부신, 마이토콘드리아 및 스테로이드 합성, 개별 단백질에서 기능성 단백질 조합까지. 보세요. 우리 몸의 생명력의 현상을 부신이 지휘한다. 컨덕터다. 부신 피질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합성의 중심 부위로서 생리적 기능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조직에서부터 분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적 수준에서 특수한 구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부신 피질의 조직 구역화와 이것이 스테로이드 생성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작으로 이 기능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이토콘드리아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스테로이드성 생식의 세포 생물학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전통적으로 호흡 아데노신 3인산 합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세포의 파워하우스로 알려져 있으며, 마이토콘드리아 호흡과 마이토콘드리아 스테로이드 대사 양면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전자수성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